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현쌤입니다. 오늘은 급여 자료 입력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페이지는 265쪽 봐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우리 급여 자료 입력은 연말정산 파트 있죠? 실무 쪽에 맨 마지막 5번 문제를 보시면 원천징수라고 해서 두 문제가 출제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급여 자료 입력입니다. 자, 일단은 전반적으로 설명부터 드리면은 실무의 5번 문제, 원천 징수고, 급여 자료 입력 또는 부양가족 등록이 나올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들은 5점입니다. 자, 그리고 한 문제 꼭 나오는 거 있죠. 연말정산 입력하기. 얘는 10점이에요. 그럼 두 개를 합치면 15점이죠. 그죠? 그래서 비중이 꽤 큰 편이고, 그리고 얘들은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맞추겠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고, 특히 급여 자료 입력은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나는 5점 다 맞추겠다 마음을 먹으시고 들어주셔야 돼요. 제가 쉽게 입력하는 방법들 다 알려드릴 테니까 저희는 여기서 무조건 웬만하면 문제가 뭐 꼬여서 나오지 않는 한 웬만하면 5점 다 취득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급여 자료 입력을 할 텐데 입력하기 전에 개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있겠죠?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은 회사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소득자는 근로자가 되겠죠. 직원들. 자, 그럼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가 근로자한테 월급을 줘야겠죠. 그죠? 자, 월급을 줄 때 월급이 300이라고 가정할까요? 월급 300에 다 주는 게 아니라 원천 징수를 하고 줍니다. 자, 원천 징수는 세금을 미리 뗀다라는 뜻이죠. 소득세를 미리 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10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근데 소득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의 10% 지방 소득세를 또 원천 징수를 하기는 해요. 그 다음에 각종 4대 보험 있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이러한 것들 다 떼고 지급을 해요. 근데 지금은 소득세만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소득세를 떼고 그러면 근로자는 통장이 290만 원 받겠죠? 자, 그럼 회사가 소득세를 원천 징수했습니다. 자기 돈 아니죠? 그죠? 이렇게 거두어 뒀다가 나중에 신고 납부를 하셔야 돼요. 국가에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 저희 그 세금 신고할 때에는 다 서류가 필요하거든요. 이때 작성하는 서류가 원천 징수를 이행했습니다. 라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셔가지고 저희가 월급 300만 원에 소득세 10만 원을 원천 징수했습니다. 이거 신고하고 납부하겠습니다. 라고 서류를 작성해서 신고해 주셔야 되고, 자, 얘는 월급 지급일 있죠. 소득 지급일에 다음 달 10일까지는 꼭 신고 납부를 하셔야 돼요. 자, 다음 달 10일까지 매달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매달 신고하는 걸 월별 신고라고 하고 반기 신고도 있기는 합니다. 자, 월별 신고는 그냥 쉽게 말해서 매월 매월 신고하시면 돼요. 매달 매달 신고를 하시면 되고 반기 신고는 6개월에 한 번씩 한꺼번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취업을 하시면 우리 회사가 월별 신고자인지 반기 신고자인지 잘 체크하시고 신고하시면 되고요. 시험에서는 월별 신고로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매달 신고를 했죠. 신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셔야 되는 게 연말정산이에요. 자, 우리가 월급 300에 소득세 10만 원을 공제를 했죠.
자, 이때 10만 원을 계산할 때에는 소득자의 부양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의료비 사용액, 교육비 사용액 이러한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국가에서 월급 300이면 이 정도를 떼세요. 소득세를 이 정도 차감하세요라고 간이세액표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외우실 필요 없어요.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소득세를 공제를 하는 거예요. 원천 징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말정산할 때는 부양가족도 고려를 하고요. 몇 명을 부양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보험료 이런 거 사용한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다시 한번 정산을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자, 그래서 정산을 쭉 해봤더니 이 근로자가 100만 원을 내야 됐다라고 나온 거예요. 이 100만 원을 뭐라고 하냐면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해서 세액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다라고 해서 결정세액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월급 받으면서 납부했던 게 있었죠. 이거를 기납부세액이라고 하는데 소득세 10만 원을 납부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12개월, 1년치면 120만 원이죠. 제가 이때까지 납부했던 거는 120만 원이에요. 자, 그럼 정산했더니 100만 원이 나왔고 나는 이미 120만 원 납부한 게 있었죠. 그럼 20만 원을 제가 초과해서 납부했기 때문에 다시 20만 원을 환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정산할 때 뭐 제 13월에 월급 날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연말정산을 해봤더니 내가 미리 납부한 거보다 세액이 적게 나왔다라고 했을 때 다시 환급을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내가 또 계산을 해봤더니 150만 원이 나왔다. 근데 저는 120만 원 납부를 했었어요. 그럼 30만 원 부족하게 납부를 한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추가로 30만 원을 더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말정산해서 다시 한번 계산한 다음에 내가 만약에 납부를 많이 했다 그러면 환급 받는 거고 납부를 적게 했었다 그러면 다시 또 추가로 납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여기에서 할 거는 이 부분인 거죠. 소득자한테 월급 주면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 보험 이런 것들 다 공제를 하고 지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해주는 이 과정을 입력을 할 거예요. 네, 시험 칠 때 급여 자료 입력이 나오면 급여 자료 입력까지 하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급여 자료 입력한 다음에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을 해라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작성하는 것까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사실 크게 어려울 건 전혀 없습니다. 한 번만 입력을 하셔도 감이 잡힐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이 소득자 있죠? 근로자가 1년 쭉 근무를 한 게 아니라 중간에 퇴사를 해버린 거예요. 중도 퇴사를 해버린 거예요. 여기다가 적을게요. 중도 퇴사. 자, 중도 퇴사를 했다. 예를 들어 6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퇴사하고 끝 이게 아니고요. 6개월 동안 또 소득세 다달이 10만 원 낸 게 있겠죠? 그럼 60만 원이죠. 얘가 제대로 납부한 게 맞는지 다시 한번 정산을 한 다음에 퇴사를 시키셔야 돼요. 자, 우리 아까 연말정산 있죠? 이 연말정산은 소득자가 예를 들어 23년 동안 근무를 쭉 했어요. 그러면은 연말정산은 24년도에 하는 거예요. 3월 11일까지. 결정세액 계산한 다음에 환급 받을지 추가로 납부할지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중도 퇴사 있죠? 중도 퇴사는 근로자가 퇴사할 때 다시 한번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중간에 퇴사한 사람도 6개월치 10만 원 납부한 게 맞는지, 제대로 계산한 게 맞는지 다시 한번 정산을 한 다음에 만약에 환급이 나오면 환급해주고 납부세액이 추가로 나오면은 추가로 돈을 더 받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급여에서 공제를 한 다음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자, 중도 퇴사자도 저희가 입력을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입력하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저희가 배워야 되는 거는 이렇게 크게 월급 주거나 원천 징수 이행상 신고서 작성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퇴사한 사람 정산하거나 이런 유형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교재 265쪽 봐주시면 자, 첫 번째로는 수당 등록이 나오죠. 비과세 요건. 저희가 그 월급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하단에 있는 내용들은 내가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항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과세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선 어때요? 좋은 거죠. 그죠? 왜냐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되니까. 내가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근로자를 위한 제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급여 자료 입력할 때 수당 등록이 제일 중요하고 핵심 포인트예요.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체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각각의 항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식대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일하면 점심 꼭 먹어야 되죠? 자, 이 식대도 비과세로 들어가는 조건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현물 식사 제공받을 시 과세하겠다. 현물 식사라는 거는 우리 회사에 식당이 있는 거예요. 구내 식당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식당 가서 밥을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식대로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과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그냥 월급에다가 20만 원 넣어주면서 이 20만 원으로 한 달 동안 점심 식사를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라고 했을 때에만 비과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만약에 현물 식사를 제공받고 월급에 20만 원까지 식대 명목으로 받은 게 있다 라고 했을 때에는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로 들어간다 라는 거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한도는 한 달에 20만 원까지예요. 자,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조건이 좀 많죠? 본인 명의의 차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렌트카도 괜찮습니다. 렌트했지만 본인 명의다. 그러면 가능하고요. 업무 수행에 사용을 하셔야 되고 별도로 정산받을 시 과세입니다. 자, 별도로 정산받는다. 자, 제가 차를 가지고 세무서에 가거나 은행에 가거나 거래처에 가셔야 돼요. 업무 수행에 사용을 해야 되니까. 자, 근데 제가 기름을 넣었어요. 5만 원. 경리한테 가서 5만 원 주세요 하고 돈을 받아온 거예요. 정산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과세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월급에 자가운전 보조금 명목이라 해서 20만 원 받은 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기름 넣은 거 아니면 뭐 주차비 같은 거 있죠? 그거 현금으로 정산을 받았다라고 하면 과세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의해 주셔야 되고 별도로 정산받지 않고 월급에 한 달에 20만 원 받으면서 이 안에서 해결을 해라 라고 했을 때에만 비과세로 들어간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주의하셔야 되는 거. 출퇴근 용도로 받을 경우에는 과세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자, 출퇴근했다. 이것도 뭐 업무 수행에 사용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출퇴근은 업무 수행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로 들어가요. 만약에 출퇴근하면서 비과세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대중교통 타시는 분들 대중교통비도 비과세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항목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본인 명의의 차가 있어야 되고 업무 수행에 사용해야 되고 별도로 정산받을 시 과세다. 얘들은 AND예요. 또는이 아닙니다. 얘들 조건에 다 맞아야지만 비과세로 들어가요. 자, 그 다음 출산 육아수당. 6세 이하의 자녀 또는 당해 연도에 출산을 했다라고 했을 때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로 들어갑니다. 자, 만약에 내 자녀가 12살이에요. 그리고 회사에서 육아수당 명목으로 월급에 10만 원을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과세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6세 이하라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야간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은 생산직 사원만 가능해요. 사무직 안 됩니다. 내가 사무직인데 야근을 했고 야근 수당을 받은 게 있다라고 하면 과세입니다. 자, 그리고 한 달에 따박따박 받는 급여가 210만 원 이하여야 되고 직전 연도 총 급여액, 그러니까 작년에 연봉이 3천만 원 이하일 때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을 했을 때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조건들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제가 주의사항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야간근로 수당은 기본적으로 비과세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입력하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볼 텐데 기본적으로 비과세로 아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식대가 비과세가 맞다, 그러면 그냥 두시면 되고요. 근데 식대를 과세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비과세로 등록되어 있던 거를 과세로 수정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게는 안 돼요. 자, 따라서 식대랑 자가운전 보조금이 과세일 때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비과세는 부처리를 해주시고요. 사용하지 않겠다 처리해 주시고 과세로 추가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추가로.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부처리 해주시고 과세 쪽으로 추가로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한도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한도가 다 있죠. 식대는 20만 원까지, 자가운전 보조금은 20만 원까지, 출산 육아수당은 10만 원까지 이런 식으로 다 한도가 있어요. 자, 근데 저희는 한도 신경 쓰지 말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식대가 30만 원을 받고 있고요.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20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들어가야 되고 10만 원은 과세로 들어가야 되죠. 자, 이런 경우에 그러면 20만 원은 비과세로 등록하고 10만 원은 과세로 추가로 등록을 해야 되냐? 아닙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만약에 얘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로 30만 원을 전액 다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20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넣고 10만 원은 20만 원 초과했기 때문에 과세로 넣겠습니다. 라고 알아서 계산을 다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은 한도는 신경 쓰지 말고 식사를 제공받았는지 아니면 제공받지 않았는지만 따져서 비과세로 전액 등록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과세로 전액 등록하거나 하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얘도 마찬가지. 20만 원까지 비과세인데 자가운전 보조금을 50만 원 받고 있어요. 출장을 너무 많이 다녀서 5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여기 조건에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한 다음에 조건에 맞다. 그럼 50만 원 전에 비과세로 등록을 하시면 돼요. 그럼 프로그램이 알아서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넣고 나머지 30만 원은 과세로 넣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도는 어떻게 한다?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 잘 정리를 해주시고 제가 정리를 해드려도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시면은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잘 정리해두세요. 빨간색으로 정리를 해놓던지 아니면 시험 치기 전에 종이 같은 거에 잘 적어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 들어갈 수 있도록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근데 사실 20만 원 초과해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해요. 어쩌다 한 번씩 나오거든요. 보통 20만 원으로 나옵니다. 20만 원으로 나오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30만 원, 뭐 40만 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나오기 때문에 더 헷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주의해 주셔야 되는 거 야간 근로수당입니다. 제가 야간 근로수당에 대해서 일단은 조건들 다 적어놨고 말씀까지 다 드렸거든요. 근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자, 야간 근로수당은 사원 등록에서 비과세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수당 등록하실 때는 비과세 그대로 두셔야 돼요. 어머나, 둘 거. 자, 야간 근로수당을 과세로 수정하면 오답으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오답이에요. 예를 들어 생산직 사원이 아니라 사무직 사원이었다.
그러면 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과세거든요. 그죠? 그러면 과세네 하고 야간 근로 수당을 과세로 수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오답으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야간 근로 수당은 사원 등록할 때 사무직 사원입니다 라고 체크를 하거든요. 이 체크한 것을 토대로 프로그램이 알아서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알아서 땡겨가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어떻게 한다? 야간 근로 수당은 기본적으로 비과세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둔다. 그대로 두셔야 돼요. 그럼 사실 이 조건 굳이 안 외워도 상관은 없어요. 무조건 비과세로 들어가야 되니까. 아셨죠? 자, 그 다음에 2번, 3번은 문제 풀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등록을 해보셔야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266쪽 봐주시고요. 자, 회사 코드 107이고요. 저는 책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출문제 107회차를 다운받으시면 돼요. 아셨죠? 자, 생산직 근로자인 이연민 3월분 급여 자료이다. 아래 자료 이용해서 3월분 급여 자료 입력이랑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해라. 그러면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문에 없다 그러면 급여 자료 입력만 하시면 됩니다. 단 전월 미완급 세액은 42만 원이다. 이거 잘 체크를 해주시고 등록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유의사항, 수당 등록 및 공제 항목은 불러온 자료를 무시하고 아래 자료에 따라 입력을 하고 사용하는 수당 및 공제 이외의 항목은 부로 체크를 하래요. 사용하지 않는 건 부로 체크하고 월정액 여부랑 정기 부정기 여부는 무시한다. 보통 월정액이랑 정기 부정기는 무시하라고 나옵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매월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이연민의 급여 내용만 반영하고 환급 신청은 하지 않는다. 자, 자료를 볼게요. 회사는 파쇄상이고요. 이연민이죠. 자, 지급일은 3월 31일. 기본급, 상여, 식대 이렇게 쭉 수당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 지방소득세, 각종 4대 보험 이런 거를 다 공제를 하면은 합친 금액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급여 합계에서 공제 합계 차감하고 최종적으로 이연민 사원이 받을 금액은 차인 지급액입니다. 이렇게 먼저 파악을 해주신 다음에 우리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야간 근로수당 얘들이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체크를 한번 해주셔야 되죠. 자, 식대부터 볼게요. 당 회사는 현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다. 자, 제공한 게 없대요. 그러면 월급에 포함된 10만 원을 가지고 실제로 밥을 사 먹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로 등록을 해주시고요. 자가운전 보조금, 얘들은 조건 보셔야 되죠? 일단 첫 번째, 본인 명의의 차를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업무 수행에 사용을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시내 교통비 등을 정산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요건에 다 부합했죠? 그러면 비과세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야간 근로수당. 생산직 근로자가 받고 있고 기본급은 매월 동일하다. 자, 일단 생산직이라는 건 통과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본급은 260만 원은 매일 동일하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근데 우리 야간 근로수당은 무조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비과세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과세로 바꾸면 오답이죠. 무조건 비과세. 아셨죠? 자, 그러면 체크를 했기 때문에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K랩 열어주시고요. 1072 파쇄상의로 들어와 주시면 돼요. 자, 원천징수 탭 클릭을 해주시고 자, 근로소득 관리 메뉴에 보시면 사원 등록, 급여 자료 입력,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그 다음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이렇게 메뉴가 있죠. 저희는 이렇게 메뉴만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사원 등록부터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시험 칠 때는 굳이 안 들어가셔도 돼요. 자, 이연민 사원이었고요.
여기 쭉 보시면은 생산직 등 여부가 적혀 있죠. 그죠? 그리고 연장 근로가 비과세인지 과세인지 체크되어 있죠. 그 연장 근로 비과세는 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과세 여부에 부합하지 않는 사원인 거죠. 그러면 부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과세로 들어가야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비과세로 등록했을 때 과세로 돌아가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어쨌든 생산직 여부와 연장 근로 과세인지 비과세인지는 사원 등록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급여 자료 입력할 때는 무조건 그냥 비과세로 두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급여 자료 입력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메뉴가 뜨죠. 자, 여기 보시면 상단에 F4번 수당 공제가 보일 거예요. 자, F4번 수당 공제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은 또 팝업 창이 하나 뜨죠. 수당 등록 탭, 공제 등록 탭, 수당 등록 탭부터 보시면 과세 구분,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기본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게 있죠. 기본급, 상여, 직책수당, 월차수당,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야간근로수당 이만큼은 기본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야간근로수당은 무조건 비과세로 기본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하나씩 체크를 해볼 건데요. 저희 아까 문제를 봤을 때 월정액 있죠? 월정액은 그대로 두시면 되고 통상임금도 그대로 두시면 되고 사용할지 말지만 체크 잘 해주시면 돼요. 기본급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고 상여도 있었죠? 그대로 두시고 직책수당은 없었기 때문에 부처리 월차수당 있었죠? 그 다음에 그대로 여처리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식대 비과세 맞죠? 그대로 두시고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맞으니까 그대로 두시고 야간 근로수당은 무조건 비과세로 두기로 했습니다. 그대로 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공제 등록 보도록 할게요. 자, 공제 등록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이런 식으로 4대 보험 공제하는 항목들 들어가 있고요. 학자금 상한까지 들어가 있죠. 근데 저희 그 문제에서 학자금 상한이 없었기 때문에 부처리할게요. 자, 이렇게 다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속이 언제인지 3월이었죠? 3월달 급여를 언제 지급한다고요? 3월 31일 날 지급을 하겠다. 그러면 사원 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사원들이 다 땡겨 올 거예요. 그래서 사원 이름까지 잘 보고 넣어 주셔야 돼요. 이현민이었죠? 자, 기본급은 260만원, 상여 60만원, 월차 수당 30만원, 식대 10만원,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 야간근로수당 20만원 등록해 주시고 자, 그리고 공제 항목 등록하는 칸이 있죠? 여기도 잘 보고 넣어주시면 돼요. 12만 6천원, 98,270원, 장기요양은 12,580원, 고용보험 자, 잘 보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는 문제 나온 거랑 동일하게 계산되어 있죠? 그러면 그대로 두시고요. 그런 다음에 공제 총액 맞는지 차인 지급액도 맞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등록을 다 했고요. 저희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잘 들어갔는지. 자, 식대 비과세였죠.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였죠. 자,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비과세에 3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야간근로수당은 저희 아까 사원 등록에 봤을 때 비과세가 아니었죠. 그죠? 근데 저희가 수당 공제할 때 비과세로 뒀었거든요. 근데 얘가 어떻게 됐어요? 비과세로 땡겨가지 않고 과세 쪽으로 알아서 땡겨갔죠. 그죠? 자, 따라서 야간 근로 수당은 비과세로 그냥 두시면 돼요. 아셨죠?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학생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질문하시는 게 야간 근로 수당이에요. 네, 야간 근로 수당이고 또 많이 틀려서 오시더라고요. 얘는 그냥 가만히 두세요. 아셨죠? 알아서 사원 등록에서 판단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얘가 제가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는 것 같기는 한데
많이 물어서 그래요. 야간 근로 수당 예전 문제 있죠. 기출 문제. 뭐 2년 전에 또는 3년 전에 문제까지 푸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때 답안지를 보시면은 야간 근로 수당에 과세로 처리한 게 정답으로 인정이다 라고 나오는 경우가 또 있어요. 자, 이거를 보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과세로 처리해서 정답으로 인정을 했네. 과세 처리를 해야 되나 보다. 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출제를 하면 안 되는데, 여기 출제위원들이 한 번씩 바뀌거든요. 한 번씩 바뀌기 때문에 출제위원들마다 이렇게 해야 정답이지, 이렇게 해야 정답이지 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까지는 과세 처리도 정답으로 인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아예 바뀌었어요. 무조건 비과세로 처리해야 정답으로 인정하겠다라고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 문제를 풀면서 과세 처리로 정답이 인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 이때는 이랬구나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죠? 저도 이거 설명할 때마다 너무 답답해요. 출제위원들이 좀 통일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뭐 인수인계라도 하던지 그죠?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구구절절 항상 설명하는 게 저도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저보다는 시험 치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틀리면 아까우니까, 그죠? 잘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등록까지 다 했죠? 그러면 얘는 이제 끄면 돼요. 저장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끄면 자동으로 저장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또 뭐 하라고 했죠? 세 번째 원천 징수 이행상은 신고서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기속 기간이 뜰 겁니다. 기속 기간은 3월이었죠? 3월 달에 근로를 했고 지급은 언제 했어요? 또 3월 달에 지급했죠? 3월 말일 날. 그 다음에 엔터. 자, 그럼 신고 구분은 매월이라고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 있고요. 신고 구분은 저희가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자동으로 체크가 돼요. 그대로 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 또 탭이 여러 개가 많죠? 근데 저희는 첫 번째 탭만 공부하시면 돼요. 다른 탭은 입력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할 건 없어요. 왜냐면 자동으로 땡겨 왔거든요. 저희가 지금 기속 기간이랑 지급 기간만 잘 입력을 해주시면 급여 자료 입력했던 자료를 토대로 프로그램이 알아서 땡겨오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뭐 새로 입력한다든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땡겨온 거 그대로 두시면은 작성한 겁니다. 자,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근로소득 간이세액 있죠? 여기 간이세액은 그냥 월급 받은 거 땡겨오는 거예요. 한 명이고 380에 소득세 땡겨왔죠. 자, 그 다음에 중도 퇴사자. 자, 이거는 중간에 퇴사한 사람의 급여가 들어오는 겁니다. 만약에 3월 달에 내가 퇴사하면서 380만 원 받았다 라고 하면 중도 퇴사 칸에 내려오도록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용근로는 일용직, 뭐 아르바이트생 생각하시면 되고 연말정산, 우리 연말정산 하는 거 아시죠? 연말정산한 내용들은 이쪽으로 땡겨오고 그 다음에 나눠서 납부하겠다 분납 신청 그 다음에 납부금액, 가감계, 최종금액 나왔죠? 자, 최종금액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환급 받을 거 있으면 이쪽으로 들어가고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 소득세 1,230원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라고 나왔죠. 자, 그 다음에 하단까지 보시면 퇴직소득. 자, 퇴직소득은 뭐예요? 퇴직금. 퇴직금은 퇴직소득 쪽에 땡겨오고 사업소득. 자, 사업소득도 원천징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론할 때 설명드렸는데 기억나세요? 프리랜서 생각하시면 되죠? 내가 프리랜서한테 외주를 주고 돈을 준 게 있다. 그럴 때에도 뭐 3%, 5% 원천 징수하거든요. 그 부분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자, 그 다음에 하단에는 기타 소득, 연금 계좌, 뭐 종교인 소득 그 외에 있고요. 이자 소득, 배당 소득, 그 외 소득 쭉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모르셔도 크게 상관없거든요.
근데 그래도 알고 계시면 당연히 좋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입력이 들어오는 게 간이세액이랑 중도태사 이렇게 두 가지만 신경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최종으로 납부할 세액까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저희 아까 지문에서 지문 보시면, 자, 전월 미환급 세액은 42만 원이다 라고 나와 있죠. 저희가 지금 3월 달 지급을 하는 건데, 자, 전월이면 2월이죠. 2월 달에 연말 정산을 합니다. 보통은 2월 달에 하거든요. 연말 정산을 했더니 42만 원을 환급 받아야 된다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환급을 안 받았대요. 이해가시죠? 2월 달에 연말 정산했더니 42만 원을 이 이현민 사원한테 환급해줘야 된다라는 결론이 났는데 환급을 아직까지 해주지 않았대요. 자, 이때 두 가지 선택할 수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환급을 받는 거예요. 환급 신청해서. 환급 신청을 하면 42만 원을 통장으로 입금을 해줍니다. 회사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거든요. 그럼 회사가 또 근로자한테 다시 근로자의 통장으로 환급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환급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환급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환급 신청을 안 했다고 해서 돈을 못 받는 건 아니고 제가 납부할 세액에서 그냥 차감시키는 거예요. 납부세액에서 차감시키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납부세액에서 차감을 하겠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제가 3월 달에 소득세 1230원 내야 된다 나왔죠? 그러면 실제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42만 원 환급 못 받은 거 있죠? 여기에서 그냥 제하는 거예요. 까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회사에서 선택을 하거든요. 이 유의사항에 보시면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는 매월 작성을 하고 환급 신청은 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죠. 환급 신청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소득세 1230원 납부할 세액에서 42만 원을 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입력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하단에 보시면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이 있죠. 여기에다가 전월 미환급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42만 원 저 환급 못 받았습니다 라고 입력을 하시면은 쭉 옆으로 오시면 조정 대상 환급 당월 조정 환급세액 당월에 납부할 금액이 1230원인데 42만 원 환급 못 받은 게 있으니까 여기에서 차감시켜가지고 그러면 금액이 또 남죠. 그럼 40만 9,770원은 또 차월로 넘어가는 거예요. 4월달. 그럼 4월달에도 예를 들어 1230원 납부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이 금액에서 또 차감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아까 42만 원 입력하기 전에 납부세액에 1230원 들어와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입력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없어지죠. 없어지고 당월 조정 환급세액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42만 원을 제가 다시 한번 지워 볼게요. 지우니까 어떻게 돼요? 1230원 납부해야 된다 뜨죠? 근데 42만 원 환급 못 받은 게 있다 하고 엔터를 딱 치니까 납부할 세액이 사라져요. 자, 그래서 42만 원이 까일 때까지 계속 이월시키면서 차감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사실 좀 회사 입장에선 편리하거든요. 왜냐면 신고만 하고 납부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환급 받는 것보다는. 자, 그래서 전월 미환급 입력을 해주시고 끄시면 저장이 돼요. 닫기 하시면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하고 나가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작성을 다 하셨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사원코드 101번인 나인턴은 2월 28일에 퇴사하였다. 이번에는 중간에 퇴사를 했네요. 1월과 2월의 급여 자료는 아래와 같고 1월과 2월의 급여 자료를 급여 자료 입력에 반영을 하시고요. 2월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2월 거만 작성하라고 적혀 있죠.
단, 급여 지급일은 기소거래 말일이고 2월분 급여 자료 입력 시 중도 퇴사에 대한 연말정산을 포함해서 작성해라. 자, 여기 문제에서 핵심은 중도 퇴사에 대한 연말정산을 포함해서 작성을 해보라는 거고요. 여기 옆에 회사 코드를 보시면 0982라고 나와 있죠. 98회차 기출 문제였고요. 98회차면 21년도에 출제되었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출제위원이 이번에는 급여 조금 더 어렵게 한번 내볼까? 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번 시험에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 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 하는 방법까지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단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1월, 2월 두 달치가 있고요. 기본급 식대. 자, 식대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면 비과세로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나와 있고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은 요율표를 무시하고 주어진 자료를 입력한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적혀 있는 거랑 프로그램이랑 맞지 않다면 여기 적혀 있는 걸로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작성을 한번 해볼까요? K랩 열어주시고요. 회사 변경할게요. 옆에 회사 코드. 자, 0982라고 누르시면 회사가 뜨지 않습니다. 982라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금성전자 있죠? 더블 클릭해 주시고 금성전자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2021년 기준으로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옛날 문제이기 때문에 21년도 기준으로 입력이 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원천 징수 탭에서 급여 자료 입력 들어갈 텐데 그 전에 참고로 사원 등록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사원 등록 들어가시면 나인턴 들어와 있죠. 자, 입사년월 옆에 퇴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하단에 보시면 16번 퇴사 언제 했는지 적혀 있죠? 여기에 적어 주셔야 퇴사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 칠 때는 보통은 퇴사년 월일이 적혀져 있어요. 적혀 있는데 혹시나 저희 보고 직접 퇴사 처리를 해라 라고 한다면은 사원 등록에 들어오셔서 퇴사 언제 했는지 적어주시면 자동으로 퇴사 처리가 됩니다. 자,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급여 자료 입력으로 들어갈게요. 급여 자료 입력 들어가셨을 때 맨 처음 하셔야 되는 거는 상단에 F4번 수당 공제 하셔야 되죠. 클릭하시고요. 자, 수당 공제 클릭하시면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저희 지문에서 월정액 통상임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용 여부 부처리하시오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었죠. 그러면 굳이 건드리지 말고 그냥 바로 하시면 돼요. 식대만 비과세 잘 들어가 있는지만 체크하시고 그냥 끄면 됩니다. 자, 기속일 일단 1월 달 거부터 할게요. 1월 31일 자, 기본급 200 제가 미리 넣어놨거든요. 200만 원 넣어주시고 식대 12만 원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넣어주세요. 자, 이때 참고하실 점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아까 이 프로그램이 21년도 기준으로 작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희 식대가 지금 현재는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인정을 하는데 2023년부터 세법이 개정된 거거든요. 그러면 2023년 1월 1일 이전에는 10만 원까지 비과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비과세가 10만 원만 딱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프로그램이 몇 년도로 잡혀 있는지에 따라서 전액 다 비과세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10만 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과세인지 비과세인지는 프로그램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쓰시려면 좀 힘들겠죠? 그래서 금액만 잘 들어갔는지, 그 다음 수당공제 입력할 때 내가 식대를 비과세로 입력을 잘 했었는지 그것만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혼자서 옛날 문제를 푸실 때에는 이런 점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신경 쓰기 싫다, 헷갈릴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수단공제 여기만 좀 잘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등록이 되었고 2월 달로 넘어가겠습니다. 2월. 아이고, 2월은 28일까지.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기본급, 식대, 국민연금 쭉 넣어줘요. 요거는 제가 지울게요. 사실 제가 지금 2번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녹음을 했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겹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찍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입력했던 게 이렇게 뜨는데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다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여기에서 고용보험까지 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중도퇴사 연말정산이라는 창이 뜹니다. 자, 제가 처음에 설명드릴 때 중간에 퇴사하는 사람도 내가 근무할 때 걷어들였던 소득세가 적정하게 내가 납부한 게 맞는지를 다시 한번 정산을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총급여 1, 2월 더한 거. 근로소득공제, 이거는 나라에서 무조건 해주는 거고요. 근로소득금액 나왔죠? 차감시키고, 그 다음에 본인. 자, 부양가족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은 150만 원 공제를 또 받아요. 빠졌죠? 그 다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납부했던 것도 연말정산할 때 다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들 자동으로 들어갔죠? 자, 이렇게 넣어가지고 프로그램 계산을 해보니까 결정세액이 빵원이 나왔어요. 그럼 이 사람은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1월 달에 2170원,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거든요. 그래서 2010원을 우리가 원천 징수했죠. 그럼 원천 징수했던 금액을 다시 환급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연말정산하고 중도퇴사 연말정산하고 내가 납부한 거보다 결정세액이 적다 그러면 환급해주시고 만약에 결정세액이 더 크다라고 하면 추가로 더 걷어들여야겠죠. 자, 그래서 중간에 퇴사하시는 분들 나중에 실무하실 때, 나중에 취업하셔서 근무하실 때 연말정산 꼭 시키고 퇴사시켜야 돼요. 지금처럼 환급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퇴사자한테 전화해가지고 저희가 연말정산을 했더니 환급이 나왔습니다. 통장으로 돈을 넣어주겠습니다. 하면은 좋아하겠죠. 그죠?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반대로 연말정산을 해보니 퇴사자께서 돈을 저희한테 더 주셔야 된다라고 하면은 퇴사자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죠? 돈을 더 줘야 되니까. 근데 사실 나간 사람한테 돈을 받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연말정산 시키고 퇴사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하단에 급여 반영 보이시죠? 급여에 반영하겠다. 눌러줘요. 자, 눌러주시면은 여기 중도정산 소득세, 중도정산 지방소득세 이렇게 뜨죠. 그러니까 환급하는 거예요. 근데 환급할 때 통장에 또 다시 넣어주면 그것도 일이기 때문에 여기 공제금액에서 다시 차감시켜 주시면 되고 자, 근데 내가 다시 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 고용보험 클릭하시고 엔터를 치면은 또 나오거든요. 소득세 쪽으로 들어가면은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한 번씩 선생님 저는 엔터 쳐도 안 나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상단에 보시면 F7번 중도 퇴사자 정산이라는 게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팝업 창이 또 뜹니다. 자, 그래서 안 떴다 하시면 F7번 눌러주시면 돼요. 누르고 그 다음에 급여 반영 꼭 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럼 입력까지는 저희가 다 했죠? 자, 닫기 눌러주시고 그 다음 원천 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기속기간은 2월 달이었고요. 지급도 2월 말일 날 했죠. 자,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2번째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뜨고요. 여러분들은 소득세 분납을 적용하시겠습니까? 라는 창이 뜰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하시면 돼요. 근데 예라고 누르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지금 저 떴네요.
분납을 적용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간이세액, 중도태사 이렇게 뜨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간이세액은 우리 1월 달의 급여 얘기하는 거고요. 죄송해요. 지금 저희가 2월 달로 들어왔죠. 그러면 2월 달의 급여를 얘기하는 거예요. 2월 달의 급여. 그 다음 중도태사는 510만 원이죠. 얘는 1월 달, 2월 달. 그러니까 퇴사하기 전까지 내가 받은 급여들이 다 합쳐져서 여기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환급 받아야 되는 소득세 이렇게 떴죠? 그럼 두 개 합쳐서 가감계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2월 달로 쭉 들어가시고 나가면서 저장하시면 저희가 작성을 다 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2월 달로 들어가서 그냥 땡겨오면 끝. 작성 잘 하신 거고요. 근데 혹시나 1월 달도 작성을 해라. 우리가 아까 1월 급여를 입력했기 때문에 원천 징수 이행 상환 신고서에 1월 달로 입력해라 그러면 1월 달도 쭉 넣어서 엔터 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금액 들어왔죠? 그 다음에 끄면서 저장하시면 등록을 다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중도 퇴사자 것까지 다 등록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다시 기본 개념 쪽으로 올라갈게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65쪽. 자, 급여 자료 입력은 5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급여 자료 입력이 나온다면은 5점 최대한 다 취득할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 첫 번째로 수당 등록.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자, 식대는 현물 식사 제공받으면 과세로 들어가고 자가운조 보조금은 여기에 내용들 다 해당되어야 되죠. 본인 명의 차인지, 업무 수행에 사용했는지, 별도로 정산을 받지 않았는지, 그 다음에 출퇴근 용도는 과세로 넘어간다 라고 말씀드렸고, 출산 육아 수당은 6세 이하의 자녀 또는 출산했다 그러면 10만 원까지 비과세. 야간 근로 수당은 이렇게 조건이 있지만 어떻게 하기로 했죠? 주의사항에 보시면 무조건 비과세로 그대로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뭐 10만원, 그 다음에 위에 식대 20만원 이거 한도 신경 쓰기로 했어요? 안 쓰기로 했어요? 안 쓰기로 했죠. 만약에 비과세, 식대가 비과세에 충족하는데 30만원이었다. 그러면 30만원 전액 다 비과세로 넣으면 돼요. 아셨죠? 한도는 신경 쓰지 마시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중도 퇴사자. 중도 퇴사자도 연말정산을 해야 된다. 자, 사원 등록에 퇴사일자 입력 확인을 하시고요. 근데 시험에서 대부분 입력이 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 급여 입력 들어가서 입력 쭉 하신 다음에 중도 퇴사자 정산 눌러주시면 팝업창 떴던 거 기억나시죠? 거기 하단에 급여 반영을 꼭 눌러주시면 중간정산 소득세, 중간정산 지방소득세가 반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원천 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라고 했을 때 작성해 주셔야 되고 여기에서는 그냥 불러오면 끝인데 하나 중요한 거 있죠. 미환급 세액을 환급받지 않겠다라고 하면 신고서 하단에 12번 전월 미환급 세액을 입력하는 거. 얘는 웬만하면 원천 징수 이행 사항 신고서가 나왔다? 그러면 미환급 세액 입력하는 게 거의 한 8, 90%는 나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급여 자료 입력 쭉 배워봤고요. 제가 두 문제를 일단은 수록을 했거든요. 얘가 난이도가 낮은 편이어서 두 문제를 넣어놨고 만약에 나는 조금 더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부양가족 등록이나 연말정산으로 넘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출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뭐 가장 최근 회차 풀어주셔도 되고 111회차까지 지금 나와 있죠? 111회차에 급여 자료 입력 한번 입력해보시고 그 다음 110회차 입력 한번 해보시고 109회차도 입력 한번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